수태와 최소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이번 중간고사 때 안 냈기 때문에 기말 때는 최소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에 한 두 문제 정도 예상을 하는데 하나는 그냥 최소 단순 계산하는 문제 하나랑 하나는 이제 그림과 관련된 도형과 관련된 최소 이렇게 두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었으면 중간고사에 만약 출제가 됐다면 최소가 비중이 나름 크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기말이다 보니까 기말에는 또 나름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 뭐 새로운 단원들이 뭐 행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순열조합도 있고 뭐가 여러 가지가 좀 많아서 거기에 좀 더 포커싱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중간 때 나왔으면 좀 어려운데 기말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모르지. 뭐 그건 출제해 봐야 되니까. 근데 이번 보면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어. 내가 교과 다시 뽑아줬잖아. 그래서 다시 풀어보자고. 교과 중요하니까 기말에도 교과서랑 그 교사용 이런 거를 꼭 기상과를 꼭 풀어보고 그리고 그 우리 왜 기출 교재나 이런 거에서도 너무 어려운 스텝3 안 한 게 잘했잖아. 그거 괜히 그냥 어려우면 하지 말자 이랬잖아. 괜히 그것까지 해서 했었으면 너가 스트레스만 받았지 뭐 또 실제로 나오지도 않았고 했으니까 뭐에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또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하니까 이번에도 기출이나 이런 거 나오겠지만 거기서 이제 스텝 3는 빼고 그냥 스텝 1, 2 정도만 하되 교과서를 좀 여러 번 더 하자. 미리미리. 최소는 뭐를 좀 알아야 될까라고 하면 거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석에서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이 뭐냐면 2차 함수, 중등 2차 함수랑 고등 2차 함수의 차이를 알아야 돼. 중등 2차 함수랑 고등 2차 함수의 차이를 알아야 돼. 중등 2차 함수는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꼭지점일 때야 다. 범위를 나누질 않아. 그냥 전 범위에서 나누다 보니까 축일 때 아니면 꼭지점일 때 모든 대부분의 그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는데 고등 2차 함수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어. 무조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제한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제한 범위가 있다 보니까 꼭지점뿐만 아니라 꼭지점을 포함하느냐가 중요해.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느냐,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꼭지점을 포함할 때의 최대 최소라던가 그렇지 않을 때의 최소가 바뀌니까 꼭지점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가 이제 최소지만 최소 중에서 첫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꼭지점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럼 바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왜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를 왜 몰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왜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몰라요? 그냥 함수 주어지고 범위가 나오면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너 이번에 중간고사 봤지만 개수가 미지수인 것들이 많단 말이야. 개수가 미지수인 것들이 막 내잖아. 그래서 그래.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왜 제한 범위도 있지만 이제는 개수가 미지수인 게 있어. 개수가 미지수다 보니까 내가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알 수가 없어. 축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경우를 나눠야 돼. 이걸 내가 경우를 나눠야 돼.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를 개수가 미지수라 모르니까 개수가 미지수는 경우를 나눠라. 아, 축이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지 축이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걸 내가 나눠야 된다. 문제도 나눠줄 수도 있지만 내가 가면 갈수록 네가 이제 성인이 되는 거니까 네가 능동적으로 네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게 성인이거든. 청소년일 때는 주변 도와주잖아. 근데 성인일 때는 네가 해야 되니까 네가 주도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렇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단 이 최초소를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돼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얘기야. 기본 문제 1번을 볼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과하게 안 할 테니까 숙제도 지나는 숙제도 없고 하니까 내 기본 문제를 쭉 풀고 그 다음에 끝나면 네가 오늘은 문제를 풀다가 가는 걸로 하자. 문제를 풀다가. 그리고 오늘 뒤에 테스트는 최소의 테스트를 준비를 했을 때 최소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월요일에 여러 가지 방정식을 나가게 되면 이제 최초부터 누적을 점차 할 거예요. 계속 누적해 나아가면서 이제 기말과 범위 이렇게. 이게 아마 한 바퀴 도는 시점이 지금 4월 25일이니까 대략 한 10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 한 달 정도 조금 넘겠지. 한 달.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한 5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이가 그때 이제 진도를 한 바퀴 딱 돌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우리 미시너리 교재들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또 하고 시험대를 하죠. 한 바퀴 도는 시점부터는 이제 계속 기말고사 양식으로 계속 이렇게 또 보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제 단원별로 나아가면서 누적해서 보고. 얘가 x가 2일 때 말했잖아. 범위가 있느냐, 범위가 있는지 전 범위를 줄 수도 있고 방금 얘기했잖아. 근데 얘가 지금 아무런 멘트가 없어. 2일 때 최대값 n을 갖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이거야. 2일 때 갖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는 뭐야? 요놈과 요놈의 차이는 뭐지?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 보면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축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이렇게 바꾸라는 거지. 바꿔라는 바꿔 나눠서 바꾸라고. 이 형태로 바꾸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0,4를 지난대. 그러니까 뭐야? C가 4구나. C가 4네. 그럼 이제 이놈을 전개해서 이놈과 비교하면 되겠다. 그지? 전개해보면 A, X제곱, 4X 플러스 4 플러스 N이 AX 제곱 4AX 4A 플러스 N이 AX 제곱 BX 플러스 4.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 B는 마이너스 4A라는 걸 알았어. 그치? 그 다음에 4A 플러스 N이 4라는 것도 알았어. 그치? 문제에서 A, B, N의 값을 구하래. A, B, N의 값을 어떻게 구할까? 문제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문제에서는 이게 또 뭐라고 줬어? A 제곱이라고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방금 했잖아. 위로 볼록이니까 A가 0보다 작으니까 A가 마이너스 2구나.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8. 그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니까 N은 12. 다 구했다.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트랜스폼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지는 힌트에 맞춰서 이렇게 꼭지점과 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나와 있는 그대로 써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변신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죠? 이해되죠? 이 참수까지가 시험에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새롭지는 않잖아. 그냥 최초를 구한다는 측면만 포함된 거지 이 참수 자체가 낯설지는 않잖아. XY 제시 실수.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어떻게 할까? 실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 실수 그러면 실수의 성질을 생각해야 돼. 실수라서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야 돼. 실수가 성립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실수니까 성립하는 거. 실수가 성립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실수가 성립하는 건 부호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번째는 2차식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실수일 때. 첫 번째는 부호를 판단할 수 있고 실수적으로 0보다 크고 2차식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좀 알아둬야 되겠죠. 안 알려주거든. 왜 안 알려줘? 옛날에는 실수를 고등학교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알려줬는데 실수를 중학교 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안 알려준다고. 중학교 배웠잖아. 옛날에 배웠잖아. 그리고 그냥 복소수를 처음 배우는 거지 실수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고등학교 문제들에서 이런 건 기본 아니야?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뭘 더 생각해야 되지? 이걸 알고 있어야 얘를 봤을 때 뭔가 접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 그럼? 이 중에서 뭘 하고 싶어? 두 번째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돼. 상관없어. 2번 또는 3번을 하는 거야. 두 가지를 풀어볼게. 그래서 정석에서는 이걸로 푸는데 정석해설에서는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지? 첫 번째 정석풀이를 보면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빼기 4 2 y 제곱 4y 플러스 5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4니까 빼기 8 마이너스 7이겠지. 그래서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석에서의 풀이고 두 번째는 2차식. 그래서 x에서 정리를 해보자. 둘 다 알아둬야 돼. 지금은 시험이 임박했으면 내가 야 그냥 하나만 해. 하나만 제대로 해 하겠는데 지금 이제 오늘 첫 수업이잖아. 재개강이니까. 그러니까는 방법이 네가 지금은 여러 개를 알고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많은 문제를 풀면서 나는 이런 문제는 이게 제일 편하던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나는 지금은 둘 다 알아두고 나중에는 그냥 이걸로 할래 아니면 이걸로 할래
이렇게 최종 선택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양다리를 하는 거지. 그럼 얘의 뭔가 실근을 갖는다는 말과 똑같잖아. 실수니까. 그치?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판별식 써보면 4 마이너스 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8y 그리고 빼기 1이 보다 크거나 같다. 영보다 클 수도 있지만 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 그 0인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면 최소값이라고만 했지 최소값이 3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 왜 정석에서는 얘만 얘기하고 얘를 얘기 안 합니까? 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무조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얘가 실근을 가질 필요는 없지. 최소값이 지금 풀었으니까 만약 7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얘를 풀기 전까지는 얘의 최소값이 음수라고 생각해? 못하잖아. 다 뽑고 푸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최소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0인지를 알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다 보니까 잘못될 수 있다고.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거야. 왜? 최소가 0이라고 한 적이 없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는 0이라고 줘야 이 방법을 쓰는 거야. 는 0이라고 줘야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이 방법을 쓰는 건 는 0이라고 줘야지 이 방법을 쓰는 거야. 지금 는 0이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냥 얘의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없는 거야, 책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언제 무슨 방법을 쓰느냐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요것보다. 왜 는 0이 아니니까 지금. 그냥 여기까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라서 그걸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늘 뭘 생각해야 돼? 기말 때는 이 등호 조건도 생각해야 돼. 등호 조건. 언제가 최소냐? x가 2, y가 마이너스 2일 때 안에 쓰면 또 그을 수도 있어. 감점할 수도 있어. 서술문의 경우에 등호 조건을 안 쓰면 감점시킬 수 있으니까 등호 조건을 꼭 써줘요. 알겠죠? 두 번째. 마찬가지야. 이게 는 0이었으면 이제 뭐 판별식을 쓸 텐데 그게 아니니까 최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판별식을 쓸 수가 없고 방정식이나 판별식을 쓴 거잖아. 이건 방정식이 아니잖아. 판별식 쓰는 건 방정식일 때 방정식이 아니니까 못 쓴다. 그냥 이 방법을 쓸 거다. 실수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니까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 y 빼기 2의 제곱 빼기 4 z 빼기 3의 제곱 빼기 9 플러스 15 되는 거죠. 그럼 9, 4, 1 하면 마이너스 14다? 14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는 1이군요. 언제 x가 1, y가 2, z가 3일 때 최소가 1이군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걸 꼭 써줘라. 그치?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강조했던 거예요. 제한 범위일 때의 최초수다. 제한된 범위. 아까 그래서 중학교 때랑 다른 게 그런 점이라고 했지.
범위가 이제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지금 1, 2번은 꼭지점을 포함하든 안 하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전범위에서의 얘기였다면, 그래서 x가 지금 2일 때, y가 2일 때, x가 1일 때, y가 2일 때, z가 3일 때가 다 뭐야? 꼭지점이잖아. 각각의 꼭지점이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지점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를 우리가 중요한 멘트가 있죠.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중요한 거.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초선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11-3을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사하시오. y는 x제곱 2x 빼기 3. x가 4에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지. 변호사 뭐 귀찮게 들어갔으니까 1 마이너스. 말했지만 언제 어려워진다고? 미지수가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 문제 정도 있을 거야. 아니면 예제 중에 마지막 문제나 뭐 이런 쪽에 있을 거야. 기본 문제 중에 좀. 그러니까 이건 쉽잖아. 0부터 4까지. 여기가 0이지? 4가 여기겠지. 1이 여기니까. 아, 미니멈 나왔지? 맥시멈은 4, 얼마? 4 빼기 1은 9, 5지? 4,5. 아, 그래서 맥시멈 5, 미니멈 마이너스 4. 쉽죠? 그치? 무조건 최초가 둘 다 있는 게 아니야. 없을 수도 있어. 그치? 2번 y는 x제곱 3x x가 0보다 작대. 그럼 이건 0이랑 마이너스 3이 근이지? x 절편이잖아. 이렇게. 근데 0보다 작대. 빵도 뚫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최소는 알겠어. 최소는 알겠어.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넣어보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다. 아, 얘가 미니멈이네요. 최대는 없다. 아, 최대는 없다. 무조건 있다는 게 아니야. 그치? 없을 수도 있어.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그림을 그려서 판단한다. 이해됐죠?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2x 8 2 이렇게 됐대요. 다 일단 최초를 하려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A일 때가 9잖아. 그지? 2부터 4까지. 그럼 누가 없겠어? 최소가 없겠지? 빵 뚫렸으니까. 아, 최소는 없다. 최대는 2일 때 8이구나. 최대는 8인데 최소는 없다. 그림 그려서 판단할 수 있다. 이해돼요? 네. 11-4. 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네, A는 실수다.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와.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지? A는 실수다. 상수. 1번 X가 A 이상일 때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의 최소를 구하래. A가 뭔데요? 모른다니까? 아까 뭐라 했어? 모르면 뭐 하라고 했어? 모르면 뭐 하라고? 경우를 나누라. 모르니까 경우를 나누라. 모르면 경우를 나눠야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플랜 B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야. 만약에 그 누구한테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그 연락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썸남한테 전화가 오기로 했으면 내가 언제 오는지를 모르니까 괜히 막 짜증나지. 이거 뭐 언제 오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씻으러 들어갔을 때 오는 거야? 아니면 지금 여유 있을 때 뭐 잘 때 오는 거야? 막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막 머릿속이 정신없고 플랜 B를 준비해야지.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내가 만만하면 아무 때나 거는 거고.
그런 거잖아. 모르니까 경우를 나눠야 된다니까. 말했잖아. 공시점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나는 공시점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공시점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나누라고. 그래서 A가 여기 있을 때 두 번째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A가 여기 이거보다 같거나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는 뭐야? A가 2보다 작거나. 등호는 한 군데만 붙여도 돼. 애매하면 등호를 또 A가 2일 때 나눠야 될 수, 3개로 나눠야 될 수도 있어. A가 2보다 작을 때, A가 2일 때,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웬만하면 2개로 되는데 가끔은 3개로 나눠야 될 때도 있다. 여기지?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최소가 얼마야? 최소는 1이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되게 깔끔하게 풀 수 있잖아. 그림이 없으면 이제 좀 힘들 수 있다. A가 2보다 크면 그러면 최소는 A일 때잖아. FA지? A제곱 4A 5가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A의 범위에 따라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계속 1인 거야. 이해되니? A가 이제 2보다 커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끝내는데 책에서는 너는 이렇게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프까지도 알아뒀으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심화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된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알겠죠? 2번에 별표를 쳐요. 오늘 하는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실제 그 시험에서. 근데 중간고사 내는 걸 봤을 때 여기까지 안 낼 수도 있지만 몰라요. 왜 모르냐면 평균도 낮다며요. 근데 점수가 몰렸을 때는 기말이 좀 변별하게 낼 수 있다는 거야. 평균은 낮지만 점수대가 특정 점수대에 점수가 몰려 있잖아. 뭐 안 하는 사람 있고 하는 사람 있고 근데 여기 몰려 있고 여기 몰려 있으면 등급을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면 기말에 난이도 있는 걸 낼 수도 있어. 시험 자체가 평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말이 어려울 수 있는 게 점수대가 몰리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나와봐야 최종적으로 등급이라는 걸 것들이 나와봐야 얘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2ax 의 최대값을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빼기 a 제곱 이럴 거야. a가 어딘지 모르지. 그럼 이렇게 좀 나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도 경우를 몇 가지 나눠야 되는지는 이렇게 본 거야. a가 여기 있을 때, 사이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a가 여기 있을 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림이. a가 여기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a가 여기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등호는 둘 중에 한 군데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 이해돼요? 그럼 그때 그림은 여기부터 여기가 라는 거지. 물어본 게 최대값이잖아. 최대. 여기가 최대. 최대는 f-1이죠. 여기서 최대는 여기니까 최대는 여기지. 최대는 f-a지. 이때 최대는 f-1이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2a이구나. 최대값은 최대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a를 넣었으니까 그냥 이때는 a 제곱이구나.
이해돼? 이때의 최대는 F1이니까 1 넣으면 2A 1이구나. 이렇게 된다. 우리 말했지? 방금 1번 푼 것처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그래프화 시켜서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 1 이렇게 있구나.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는 x a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마이너스 1,1 이렇죠. 원래 이 차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하고 있지. 이게 요놈이랑 연립해보면 접선이야. 해보면 연립해서 이거 넘겨보면 완전 제곱식 되지 않아? 이거 넘겨보면. 그래서 여기서 접선이야. 그래서 접선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면 접선이야. 그래서 접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 여기가 실제 접선이야.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그렇다. 늘 접선이다라고 외워버리면 안 돼. 접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왜 거기다가 풀어? 왜 그렇지? 너무 따박따박 붙여놔서 그런가? 여기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문제 좀 왜 공간이 여기서 아니 왜냐면 그렇게 인쇄가 그렇게 됐나 하는 거지. 이해돼요? 반 했어요. 오늘 할 거 반. 중요한 거 개수가 미지수일 수 있다라는 거 그때는 이렇게 나누는구나. 5번을 이렇게 5번도 중요해요. 5번도 별표 치시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아까 4번도 중요하다면서요. 5번, 4번 중에 더 많이 출제하는 게 뭐예요? 4번보다 5번이 더 많이 출제해. 그러니까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건 4, 5, 그러니까 5, 6 이게 더 많이 출제가 돼. 시험에는 5, 6이 더 출제가 많이 되는데 만약 여러 문제를 낸다고 치면 그럼 4번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xy가 실수이고 x제곱 y제곱이 4일 때 4x 더하기 y제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게 돼. 실수라고 했으면 아까 여기 실수라는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실수는 아까 뭘 생각하라 해서 첫 번째는 부호를 판단할 수 있다 했고 두 번째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 세 번째는 2차식인 경우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쓰기다. 이건 방정식이 아니니까 얘는 못 쓰겠네. 판별식은.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렇게를 쓰라는 얘기죠. 그지? 근데 실수인데 지금은 범위가 없는 것 같지만 요거를 바꿔치기 한 문자로 바꿔치기를 할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 x는 x만 있든가 y는 y만 있어야 y에 관한 2차 방정식 아니면 2차 함수 또는 x에 관한 2차식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여러 개 있으면 이거를 한 종류로 만들어야 돼. 한 종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한 종류로 만들어야 돼. 한 종류를 만들어라. 한 종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x 대신 넣을 거야, y 제곱 대신 넣을 거야. 뭐가 더 쉽겠어? x 대신 넣을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뭐가 더 쉽다고? y 제곱을. x는 하면 여기는 루트가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y 제곱 대신 넣는 게 낫겠지. 그지? y 제곱 대신 넣는 게 나을 테니까 y 제곱은 4 빼기 x 제곱을 여기다가 넣을 텐데 넣기 전에 범위를 따져. 범위 그래서 거기 써놨잖아.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써놨잖아. 그리고 유언을 이렇게 나는 실수다.
뒤에 남아있는 X에 잘 부탁합니다. 옛날에는 그 밑에 정석 보면 오라기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소거되면서 제한 범위를 남긴다. 중요한 얘기. 그래서 막 여러 멘트를 써놨잖아. 웃기는 말도 써놓고 옛날 속담 같은 것도 써놓고. 그래서 넣기 직전에 요거는 자기 임무를 다하고 떠나기 직전에 범위를 챙기고 가라는 거야. 실수 제곱에 오락할 테니까 이거가 커버갔구나. 그래서 x가 2 마이너스 2분할 저거 하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범위. 산정류로 바꾸는데 범위를 챙기면서 치환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챙긴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4x 4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4x 플러스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8.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범위를 확인해. 그렇지 무조건 꼭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돼 있지 지금 2,8인데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그 그림 그려서 판단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림 그려서 판단하니까 최소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6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8 최대는 x가 2일 때 8 그래서 끝이지? 끝 최소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이해됐어? 11-6 길이가 20m인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대. 길이가 20m 그러니까 다 쓴 거야, 그지? 근데 가로의 길이가 요거의 지름의 길이랑 같도록 한대. 그럼 여기가 지름이니까 여기를 내가 R 하면 여기는 2열이겠네. 그지? 근데 가축물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래요. 근데 철사 전체의 길이는 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는 2파이 R이지. 여기가 2R, 여기가 2R이잖아. 그럼 4R이네. 그지? 그러면 2파이 R 더하기 4R 더하기 세로가 세로 곱하기 2이 20이잖아. 이해돼요? 그럼 다 20 나눌게. 2 나눌게요. 그럼 세로는 10 빼기 파이 R 빼기 2R 요게 바로 세로야. 여기는 10 빼기 파이 R 빼기 2R이 세로야. 그렇죠? 그랬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래. 그럼 넓이가 최대로 계산합시다. 넓이는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잖아. 얘 곱하기. 그지? 그러면 2R 10 빼기 내가 2 플러스 파이 R에 관한 함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게. 이해가 돼요?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좀 해보면 R 제곱 들어가니까 그지? 여기는 파이 빼기 4 빼기 2파이 R 제곱 플러스 20R 이렇게 전개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R 제곱 20R. 그럼 그림 그려보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파이 플러스 4분의 20 해놓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되겠다. 이해돼요? 그럼 최대가 될 때가 언제야? 여기 중간이니까 R이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일 때가
최대값을 구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물어본 거 잘 봐야 돼. 언제 최대냐를 물었어. 최대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때가 최대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 돼? 네. 마지막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 아까 말했잖아. 판별식을 아까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언제만 쓴다고? 방정식일 때 써요. 방정식일 때. 방정식일 때. 방정식일 때 써보자. 방정식의 형태가 될 때 써요. 7은 실수 xy가 방정식 그랬지. 7-7은 대놓고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7-8이랑 9를 방정식이라고 언급은 안 하는데 방정식이 돼. 대놓고 얘기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 방정식 같다. 판별식을 쓸 수 있구나. 근데 방정식이라는 멘트를 안 했을 때도 내가 방정식의 내용을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대놓고 이거 써 할 때는 쉽지.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x가 필요 없어. 잘 봐.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x를 없애야 돼 라는 얘기잖아. x를 없애 이런 얘기잖아. x를 없애 임마. x를 없애 이래야 되니까 어떻게? x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판별식을 써야 y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내가 얘를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쳐봐. 그럼 판별식 쓰면 y가 사라지잖아. x만 남잖아. 그러니까 x를 없애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라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쓰라는 거야. 그리고 8의 제곱 마이너스 ac 4 그래야 y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건 64니까 이거 4 하면 16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가 돼. 다행히 1이랑 마이너스 3이야. 두 번째는 이제 x의 최대 최소니까 이거는 뭘? y를 없애야 된다. y를 없애야 되니까 이게 y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1 4x제곱 16x 마이너스 12 4로 약분하면 3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겠지? 이게 중요한 얘기죠.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해돼요? 문제 남았어요. 힘내요. 좀만 공부까지 하고 오늘 멈출 테니까. 시험 끝나는데 딴 애들은 이거 다 놀러 가고 했을 텐데 학원을 왔네. 어제 많이 놀았어. 그래서 제 인두가 뭐 하고 놀아? 많이 이 근처를 당황하는 건 아니야. 위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 돌아다닐 때가 있나 몰라요 잘. 동네는 되게 큼직큼직한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8번. 실수 xy가 x 더하기 y 제곱은 1을 만족한대. 공수 2는 했어? 아니 저번에 안 했다고 한 것 같아. 실수에 아까 했던 문제랑 비슷해.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 최소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지. 한 종류를 바꾸라 했잖아. 한 종류. 그지? 한 종류. 이거 뭐 할 때 한 종류로 하래. 근데 아까는 여기가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꾸기가 편했는데 이번엔 일로 바꿀 수가 없어. 일로 가는 게 안 돼. 루트가 들어가면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일로 보내야 돼. 어쩔 수 없게 해야 돼. 근데 얘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얘의 최대 최소를 모르니까 얘의 값을 K라고 한다가 중요해. 이게 중요해. 얘를 K라고 놓고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풀 수 있다 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방정식이어야 풀 수 있다. 그래야 판별식을 쓸 수 있다고. 방정식으로 만드는 요 행위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고는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리고 우리는 XY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아까도 이렇게 지웠지만 X의 범위가 필요하면 다른 문자를 제거하라고 그랬잖아. 여기서는 누가 필요한 거야? 누구의 범위가 필요한 거야? K 범위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XY를 둘 다 죽여야 돼. XY를 둘 다 없애야 돼. 그런데 내가 Y 대신 넣는 순간 Y는 사라지잖아. K랑 X만 남겠지. 그러니까 얘가 최후의 생존자가 돼야 돼. 최후의 생존자가 돼야 돼. 최후의 생존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Y는 해서 넣어야지. X제곱 K 빼기 2X의 제곱은 1 이렇게 넣겠지. 1차로. 근데 우리는 K가 필요하니까 X를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X에 관해서 정리를 하라 그랬지. 이해돼? 정리하면 여기는 5X제곱 이해되니? 빼기 4KX K제곱 빼기 1은 제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쓰면 왜 실수니까 판별식을 쓰겠다. 이해돼?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커졌으니까 K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이제 공수 2에 있는 원을 배우고 나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밑에 있는 것처럼 쉽게 풀 거다. 원이 여름방학 때 기말 끝나면 이제 공수 2를 하겠지만 그때 잘 해두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뭐 나쁜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답을 얻어낼 수 있다. 먼저 한 종류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판별식. 그러니까 왜 이 짓을 하느냐를 생각해야 돼. 키워드를 생각해야 돼. 아 이래서 이거구나. 이래서 이거구나. 왜? 실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걸 먼저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려면 요 작업을 해야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밀어 넣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된다. 그럼 능키라고 놔야 방정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썼다. 그러니까 왜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푸나보다 해서 풀면 안 돼. 왜 저 행동을 할까? 왜 저 행위를 할까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12-9 X가 실수일 때 이거죠. X가 실수 1번 X0 플러스 1분의 6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렇잖아. 판별식을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 판별식을 쓰려면 K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 지금 우리 방금 했잖아. 는 K라는 작업을 해야 그래야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 방정식을 만들어야 판별식을 쓰지. 그래서 는 K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놈 일로 넘기면 KX 제곱
일로 6x 넘기면 6x, k는 제로죠. k는 어떤 수야? 실수잖아. 0이야. 0이 아니냐? 모르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반드시 k가 0일 때도 해봐야 돼. k가 0이면 x가 0이지. 가능하네. 왜? x는 실수할 때 가능하잖아. 누가 가능한 거야? k가 0이 가능하다고. 만약에 이랬는데 x가 i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불가능한 거지. 실수라고 그랬는데 실수가 안 게 나왔으니까. 근데 k가 0일 때 x가 0이니까 가능한 거야. k 값이 0인 게 가능하다. x가 0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x가 0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k가 0인 게 가능하다. 오해하면 안 돼. 잘못 이해하지. k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이제 판별식을 쓰겠다. 그러면 9 이것 제곱 마이너스 AC A 제곱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3 마이너스 3인데 K가 0이 아니야. 근데 0일 때도 되고 0이 아닐 때는 요 범위잖아.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K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최소가 끝났잖아. 아, K가 요놈이니까 최소, 최대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는 K로 만들어줘야 된다. 분수 형태식은. 이게 이해돼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최대값 3,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a, b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k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왜? 그래야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그래야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실수라고만 했으니까. 그지? 그럼 이제 x제곱 ax 플러스 b는 kx제곱 플러스 k 이걸 또 넘겨. k 빼기 1의 x제곱 빼기 ax k 빼기 b는 k가 1일 때는 k가 1인 거 k가 1이면 가능하잖아. k가 1이면 어떻게 된 거야? a가 0이고 b가 1이지. 이게 1을 여겨. 그래야 이게 같아야 되니까 a가 0이어야 되고 b가 1이어야 되잖아. 그건 그냥 가능한 거지. 근데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이러면 그냥 확정되잖아. K가 1인 놈은 그냥 확정인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답이 이렇게 된다고 아직 보류를 해야 돼. 왜?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범위 안에는 들어가는데 0, 1이면 K값이 다른 게 발생하지 않잖아. 0이고 1이어봐. 그럼 그냥 1밖에 없잖아. K가 1로 딱 픽스가 되지. 픽스가 되니까 안 된다고. 왜냐면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1번과 차이는 뭐예요? 아까 이거 K가 0이 된다며. 이때는 최대와 최소를 모르잖아. 우리 너보고 구하라 그랬지. 최대가 몇이고 최소가 몇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열린 결말이야 가능하지만 지금은 K가 1이면 분모랑 분자가 똑같은 게 1인 거잖아. 그럼 A가 0이고 B가 1인 놈일 때는 그냥 K가 1밖에 없어. K가 다른 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멘트를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자. 그럼 K가 1이 아니면 K가 1이 아닐 때는 뭘 해야 돼? 판별식을 써봐야지. 실수를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이해돼? 그지? 그럼 요놈을 일로 넘겨볼게. 4 k 빼기 1 k 빼기 b 빼기 a 제곱이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 그지? 4를 전개를 할게. a 제곱 b 플러스 1k b 빼기 a 제곱 4k 제곱 4k 아이고 b 플러스 1k 그 다음에 4b 빼기 a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얘를 푼 게 어때야 된다고? 최대랑 최소가 이렇게 돼야 된대.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 그러면 근거의 성질을 쓰면 되지. 아니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걸 전개해서 비교하든지 아니면 근계수를 쓰든지 편한 대로 하면 돼. 근계수를 해볼게. 근계수를 해보면 둘 더한 거 더하면 2지?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4분의 4 b 플러스 1이야. 그래서 b는 1이야. 곱을하면 마이너스 3이지. 4분의 4b 빼기 a 제곱이야. b가 1이잖아. 그래서 그 마이너스 12는 4 빼기 a 제곱이니까 a 제곱은 16이어서 a는 끌마 4. 양수 음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a는 끌마 4 b가 1인 게 답이야. 얘가 답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왜 얘가 안 되는지 알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다. 주어가 더 좋아. 쉬었다가 이제 한번 풀어보자.